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신한카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명의 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일단 외부는 아니고 내부 직원이 카드 영업 때문에 유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해 있었던 여러 카드 사태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 사태라든지 카드에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고객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카드의 이제 노출 사고는 정확하게는 19만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한 20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것이 기존 거랑 좀 다르게 내부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카드 가맹점의 대표자의 연락처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이 유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내부 직원들이 이것을 유출한 것을 모니터에 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이것을 정보를 그대로 유출한 것인데 개인에 대한 정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카드 모집인에게 줘서 카드 모집인의 영업에 활용을 해라 이렇게 유출된 것입니다. 기존에 보면 해킹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해킹이 일어나서 정보를 빼가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바로 그 외부 해킹이고 두 번째는 내부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게 되어서 정보가 유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외부 해킹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이른바 큰 회사, 대형 카드사에서도 이런 유출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이 이 부분을 유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스크린은 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를 통해서 이것이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쿠팡 직원들 이번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쿠팡은 3,300만 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중국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직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외부 해킹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한카드 사태는 내부 직원들이 개인이나 가맹점주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이것을 본인들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카드 모집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카드 모집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고발이 접수되게 되면서 이번에 착수가 됐는데요. 이것을 신한카드가 그렇게 고발될 때까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연락처, 주소 같은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IT 기업으로 최고의 국가입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쿠팡 사태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좀 빠르게 나섰어요. 특별 세무조사 착수를 하고 또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서 미국 본사까지 본다고 하면 쿠팡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쿠팡이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누출된 정보는 한 3,300만 명 정도 됩니다. 쿠팡도 외부 해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 직원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직원이 가지고 있던 보안키를 정지시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쿠팡에서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본인들의 그렇게 한 200~3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해서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국 직원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안키가 정지를 시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 해킹보다도 오히려 많은 기업들에서 내부 직원에 대한 정보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출두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미국의 비즈니스 문제로 인해서 거부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대표이사로 바꿨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금 현재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국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빨리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직은 대책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화도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영업정지 카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또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카드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쿠팡에 매월 결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쿠팡에도 큰 피해가 가겠지만 또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의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 배송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데요. 만약에 영업 정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 자녀들의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어떤 생필품을 미리 사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쿠팡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국민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많은 피해가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피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 3,300만 건이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또 가족과 친척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됐지만 그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 정지보다는 진솔한 사과가 빨리 이어져야 되겠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쿠팡도 빨리 대안을 제시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김범석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 나와라라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30일과 31일 다시 한번 이제 연석 청문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나올 것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문제는 그렇다면 쿠팡은 과연 현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앞서 이제 사과 얘기도 했지만 더 방법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 기업들이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진솔한 사과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좀 김범석 의장은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했을 때 우리가 시가총액을 한 10배 정도 더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을 10배 정도 더 인정해 줍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쿠팡은 주 사업장은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상장은 미국 나스닥에 했었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범석 의장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쿠팡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문회라든지 국회가 부르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한 대책과 앞으로 해결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 또한 충분한 배상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 항상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쿠팡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거나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진솔한 사과와 배상이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는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늘 환율은 1,483.6원, 거의 이제 1,500원 선에 다가서고 있는데, 이 1,500원 선을 넘는 거는 또 의미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주간 거래 한 1,500원 정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학자들은 한 1,550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 정도로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한 2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IMF 때는 한 2,000원까지 갔었고요. 2008년도에 한 1,600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한 1,500원 일시적으로 갔었다가 좀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보 유고가 한 4,300억 달러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 한 6천억 달러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외환보 유고를 빨리 좀 비축을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한국은 바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70% 정도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달러에 대한 결제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좀 부족한 편이고 또 국가 부채율이 내년에 2026년부터는 5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의 환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환 보유고를 빨리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거절해서 체결되지 못했지만 한일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과거에 700억 달러까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100억 달러만 남아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를 700억 달러 좀 체결하는 것도 환율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교역 때문에 이제 교역 수출하는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일반 가정들한테도 물가 상승이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한국은 곡물의 한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소고기, 돼지고기가 뭐 한 10% 정도 올랐다고 얘기한다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한 2배 정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전 세계 소고기가 한 30%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60%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매년 환차손 이익이 한 5% 정도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로 결제했을 때는 한 3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원화로 결제했을 때는 그 비중이 2배가 넘는 60%까지 됩니다. 전 세계가 최근에 커피 가격이 소폭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커피 가격은 오히려 5% 정도 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원화의 가치가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쉬운 말로 하면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또한 곡물이라든지 기자재를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통화 스와프 맺으면 참 좋은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스가 협력은 또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업 분야의 1등입니다. 이번에 필리조선소라고 해서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는데요. 필리조선소에 지금 수주고가 약 13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해군을 양성하겠다는 것이고 미국 이외에서 조선업 할 수가 없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금 미국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프리킷함, 우리가 호위함이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 황금 대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황금 함대입니다. 골든이라고 이름을 특히 붙였는데 미국이 해군을 더 양성을 해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만 쪽에 중국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물동량의 30% 정도가 대만 해협 쪽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더 많은 해군을 양성하고 군사력을 확대해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고 2천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를 미국의 마스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해군이라든지 조선업을 세계 최고로 부강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특수선, 이런 군함에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최고의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